네,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의 정치는 미디어 정치 시대, SNS 정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치적 후진 국가들이나 또는 민주화 이행기 과정에서 수많은 대중 집회가 터져 나왔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그런 대중 집회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서 일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무슨 수만 명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홍콩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또 중동 여러 나라에서 그 혁명이 있었지만 극히 일시적이었고, 그리고 강력한 진압에 저항하지 못하고 종식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문재인이 버릇처럼 떠들던 대로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던 촛불 집회에 연인은 1700만 명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연 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수십 번을 나와도 수십 번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런 계산 방식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우리 자유파 광화문 애국 세력의 연 인원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 세계가 전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집회가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 정치의 다이내믹스가 살아있다고 하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특히 종북주사파들이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는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그리고 좌편향 방송에 의해서 증폭되고 확산되는 이런 매우 불건강한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강력한 대중운동의 동력이 살아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예로 들면 종북주사파들은 이것을 나이든 사람들 일부가 나온 왜소한 집회라고 폄하하지만 2019년 광화문의 집회에 나온 사람들, 50대 엄마, 20대 아들, 제가 광화문 집회 취재를 하면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 나온 건강한 자유파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를 가지고 주최 측의 추산 100만, 200만, 경찰 쪽 추산 30만, 50만. 심지어는 종북주사파들은 한 5만에서 7만 정도 모인 것을 딱 보면 100만이라고까지 20배 이상 뻥튀기 하는 이런 선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 정치의 이런 대중적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명백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상 대중이 많이 모여서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는 점에서는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종북주사파가 주도한 박근혜 탄핵 집회, 촛불을 든 이 집회는 처음부터 극소수 종북주사파 선동가들이 기획하고 언론을 통해서 증폭시키고 그것에 대중들이 감성적으로 유인당해서 나온 일종의 관제 데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선 이 자유파 시민들은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를 못했어요. 선전선동가들이 뒤에서 암약한 것도 아니고 기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그 열정 하나로 100만, 200만의 자유파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집회를 보더라도 정복주사파가 주도한 촛불 집회는 질서정연했어요. 겉으로 보면 줄도 잘 서 있고 구호도 일치돼 있고.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광화문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19년 10월 3일부터 시작된 광화문. 거기에 겉으로 봐서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구호가 통일되어 있기는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200만이 모인 광화문 집회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불상사도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우파 국민입니다. 정복수사파들은 계획하고 기획하고 동원해서 집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 실존적 결단에 의해서 광장으로 나선 겁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대중운동입니까? 그런 대중운동의 시대는 아직 완전히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3월 1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다시 광화문에 모일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 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자유파의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서 다시 광화문에 나설 겁니다. 그 광화문에 나오는 모든 자유파 국민들은 다 개개인이 주체로서 자발적 결단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광화문 자유파 국민들의 그 열정과 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압을 뚫고 정권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정복주사파들의 어떠한 공작과 여론선동과 조직 동원에도 대한민국의 주류인 자유파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정복주사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드루킹 언론 조작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전에 만들어 놓은 가짜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터뜨리고 이것을 대선 후보라는 자부터 퍼날르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도배를 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고수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게 정복주사파들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주사파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취임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퇴진하는 촛불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 퇴진 운동을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저 정복주사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가장 약한 약점,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정복주사파들의 이 간단 없는 공격,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정복주사파들은 저런 방식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정권을 탈취할 수 있다고 꿈꾸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동 밑에 기동전 전략을 과감하게 수정 전환한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진지전 전략에 입각해서 정복주사파들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자신들의 진지를 하나하나 쌓아나왔어요. 교육 현장이 그렇게 해서 잠식당했고, 종교계가 잠식당했고, 문화계가 잠식당했고, 언론계가 잠식당했고, 학계가 잠식당했습니다.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저 종북 주사파들이 30년 동안 집요하게 구축했던 종북 주사파 진지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는 광화문 국민혁명의 힘으로 그 진지들을 뿌리치고 윤석열 정권 탄생을 이루어냈지만 저 진지들이 해체된 것이 아직 아닙니다. 저 진지들을 하나하나 해체시켜서 대한민국 주류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진지로 바꾸기 전에는 언제든 박근혜 탄핵과 같은 이 참담한 상황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종북 주사파들의 진지전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 진전 전략은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그람시가 레닌식의 기동전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새로 제시한 혁명 전략입니다. 그람시는 1891년에 이탈리아 남부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사고를 당해서 척추 장애인이 됐어요. 키가 150cm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볼품없는 외모였어요. 그런 그람시가 토리노 대학에 장학생으로 진학을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사회당에 입당한 후에 사회당의 개량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합니다. 그게 1921년입니다. 그람시 30살 때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해서 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있던 무솔리니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가죠. 감옥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람시가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감옥 교도소의 검열을 피해서 계속해서 책을 써냅니다.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우회적인 용어들을 계속 구사하면서 책을 써내서 바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프리즌 노트북, 감옥에서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옥중수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람시를 가두면서 1926년이었는데 재판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자를 20년 동안 두뇌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20년형을 선고해요. 26년에 갇혀서 20년형을 다 살지 못하고 1937년 수감생활 11년째 죽습니다. 이 그람시가 쓴 이 감옥에서 쓴 옥중수고를 비롯한 몇 가지 혁명 교본이죠. 이 혁명 교본이 1960년대에 스탈린주의에 오염된 속료 마르크시즘을 넘어서야 된다고 주장했던 네오마르크시스트들에 의해서 다시 재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 좌파 운동의 교본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진지전 이론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막스 레닌주의 또 스탈린의 속료 막스주의와 그람시의 이론이 어떻게 다른가를 굳이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람시의 핵심은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는 너무나 강력해서 데모 몇 번 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국가가 강력한 이유가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군, 경찰과 같은 강제 기구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의 여러 진지들이 강력해서 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 가려면 국가를 직접 겨냥해서 거리에서 데모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곳곳에 구축되어 있는 자본주의 진지들을 하나하나 침투해서 좌파 진지로 바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지전입니다. 이 좌파 진지를 구축해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헤제모니를 확보해야 저 자본주의 국가를 비로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헤게모니 이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은 유기적 지식인의 존재입니다. 그냥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냥 대학 교수들이 아니에요. 혁명의 이념에 복무할 높은 헌신성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투쟁력을 갖춘 유기적 지식인들이 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기적 지식인, 이 종북주사파들 중에서 스스로 나는 유기적 지식인으로 살 거야 라고 행동하고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조국이라는 자입니다. 조국을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에 87년 6월 항쟁이 우리 자유파 세력의 정치적 대타협으로 마감되면서 거리투쟁의 근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네오막시스트들의 여러 이론과 함께 그람시 이론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람시 이론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종북주사파들의 대중노선과 결합이 돼서 이른바 하방운동으로 전개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종북주사파 활동을 했던 자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그 전에는 노동 현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였는데 그때부터는 사시 공부를 해서 검사로 가고 판사로 가고 변호사로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를 따서 대학 교수로 가고 교사 자격증을 따서 학교 현장으로 가고 언론고시를 패스해서 기자가 되고 프로듀서가 되고 작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되는 그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다 그람시가 얘기하는 유기적 지식인으로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민변을 만들고 참여연대를 만들고 민노총을 지도하고 언노련을 지도하고 정교조를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겁니다. 따라서 계기만 주어진다면 이 종북주사파들은 언제든지 제2의 박근혜 사태, 제3의 박근혜 사태를 재현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고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유우파도 그 종북주사파들의 이 진지전 노선, 헤게모니 노선, 유기적 지식인들의 이 활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경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김무성, 유승민 따위의 정치적 배신자들에 의해서 뒤에서 칼을 맞고 쓰러졌지만 조금만 긴 역사적 스펙트럼에서 보면 수십 년간 진지를 구축하고 호시탐탐 때를 노리던 종북 주사파들이 마침내 때가 왔다고 일제히 골기에서 무너뜨리는 이 진지적 전략, 이 진지전 전략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모두가 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기원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첫 번째 희생자로 만든 종북 주사파들의 진지를 하나하나 발굴해내고 해체하고 개조해서 우리 사회가 든든한 자유파 진지로 재무장할 때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진정으로 회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뭐 대통령의 특사로 무슨 대통령 경호법을 다시 적용하는 것으로 이게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겠습니까? 종북주사파의 첫 번째 타겟이 됐고 그 진지전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자유파가 진지전에서 헤게모니 전쟁에서 종북주사파를 제압하고 압도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서 2027년 자유파의 정권 재창출을 성공하려면 바로 이 종북주사파들의 진지와 싸워야만 됩니다. 진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종북주사파들은 진지에 숨어서 저격하는데 우리 자유파는 광화문에 나가서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강력한 대항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종북 주사파들의 진지를 해체하는 한편 자유파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종북 주사파들의 좌파 헤게모니를 제압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대항 헤게모니, 자유파 헤게모니를 저 종북 주사파의 헤게모니에 대항해서 그 종북 주사파 헤게모니를 제압할 수 있는 우리 자유파의 헤게모니를 먼저 강력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유파 헤게모니를 구축해야 돼요. 제가 오늘 광복과 건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대타협에 의한 민주화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유파가 이 역사적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내면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한국 현대 정치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유파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내면화하고 있어야 돼요. 그 내면화된 헤게모니적인 역사 해석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저희 고성구TV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방송하는 멸콩TV를 비롯해서 우리 자유파의 수많은 유튜브들과 자유파 언론활동가들은 바로 이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헤게모니를 자유파적 관점에서 더 분명하게 세우고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진지전에서의 최종적인 승리만이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 정치사를 저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드렸는데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성TV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